이번 시간에는 TMH 위험성에 대해서 개요부터 먼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드려야 되긴 한데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쉬워도 어쨌든 물질을 다루는 사람들은 복잡한 얘기로 접근을 해봐야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일단 좀 쉽게 접근을 하기 위해서 복잡한 내용들을 다 빼내고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MH가 왜 위험한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TMH는 피부 접촉을 통해서 주로 이제 유입이 되고요. 웃기게도 가스로는 잘 유입이 안 됩니다. 네, 이거는 나중에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피부만 막으면 됩니다. 피부 접촉만 막으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물질하고는 또 다르게 그 웬만한 그 플라스틱을 침투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웬만한 그런 어떤 내화학성을 갖고 있는 그 복장을 입고 있으면 그 보호가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TMH가 그다지 위험하지 않다라고 인식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치료제가 없어요. 예전에 그 김정남이 암살당했을 때 왜 얼굴에 뭘 스프레이 뿌렸다고 그러죠? 그 물질이 아마 신경계를 교란시킬 겁니다. 신경 전달 물질이 몸에 있잖아요. 그 어떤 화학 물질이 들어갔을 때 이 신경 전달 물질을 대체하는 물질이 들어가 버리면은 신경이 전달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신장을 포함해서 근육이 멈추고 통증도 멈추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의식이 사라지는 코마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 이거를 희석 안에서 중화시켜 줄 수 있으면 되는데 중화제가 없는 거죠, TMH는. 그리고 또 생분해가 안 돼요. 이게 뭘 의미를 하는 거냐면 한 번 몸에 들어가면 잘 안 빠져나온다. 아주 긴 시간이 흘러야만 몸에서 천천히 분해가 될 겁니다. TMH가 몸속에서 신경 전달 물질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돌아다닙니다. 이게 진짜 신경 전달 물질로 대체되면 되는데 계속 지가 신경 전달 물질인 것처럼 돌아다니는 거예요. 안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살 수가 없는 거죠. 이 TMH가 위험한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보호구상으로는 이제 호흡기 보호구는 필요가 없어요. 방독면은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필요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휀에 대해서만 보호하면 돼요. 머리, 목 뒷덜미, 그 다음에 무릎 아래, 안면부 이런 데를 이제 주로 보호를 해야 되는 것이죠. 휀에 대해서 보호해야 되는 물질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위에서 쏟아지면은 치명적입니다. 위에서 쏟아지면 머리부터 적시기 시작을 해서 온몸으로 적셔지게 되겠죠. 위에 목에 그 틈새를 통해서 5단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머리하고 목덜미 이런 데를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위쪽에 있는 그 배관계에서 터진다. 이러면은 그 사람은 매우 심각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팀에 대해서 보호할 경우에는 머리하고 목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형태가 상부 유출이 되면 매우 위험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릎 아래에서 유출이 되면은 그거 그냥 끝나요.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옷에 좀 묻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빠르게 그 샤워 부스로 가서 비상 샤워 부스로 가서 샤워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위에서 쏟아지면 목덜미부터 적시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덜미로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하부 배관의 경우에 이제 스플래시 데미지라고 하는데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력을 받은 어떤 배관에서 이제 틈새가 나오면서 이렇게 깨지거나 틈새가 나오면서 거기서 물이 쫙 쏟아지는 거죠. 분출되는 거죠. 그러면은 굉장히 높은 압력으로 어쨌든 몸으로 이렇게 딱 오니까 옷을 적시고 그다음에 무릎에 그 화학 물질이 닿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유출된 바닥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튀면은 이제 이것도 그 만약에 일반 신발을 신고 있었다면은 이제 뚫고 들어와 가지고 치명적이 될 수가 있죠. 여기서 제일 위험한 건 상부 유출입니다. 근데 유출을 어떤 식으로 예측할 수 있느냐? 배관이 파손되면 될 수 있고요. 그럼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따로 또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TMH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초동 대응입니다. 초동 대응. 그 다음이 바로 구조자의 역할이에요. 초동 대응 방안에서 무조건 10초입니다. 10초 룰로 제일 먼저 샤워 부스로 가야 됩니다. 여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내가 TMH 좀 닿았다, 피부가 닿았다 하면 지체 없이 샤워 부스로 달려가세요.
그리고 10초 이내에 닿아야 됩니다. 10초 이내에 샤워 부스에 어쨌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체를 하면 안 돼요. 어디서 지금 내가 잘못 건드려 가지고 TMH가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 맞고 가겠다. 그럼 죽어요. 모든 TMH로 인한 사망자들의 공통점이 바로 리크를 막으려고 하다가 새어나오는 것을 막으려고 하다가 사망하게 됩니다. 샤워 부스에서 사망한 사람들도 있어요. 예, 이미 늦은 거죠. 무조건 뛰어서 벗으면서, 예, 옷 벗고 샤워하는 게 아니고요. 샤워를 먼저 틀고 벗으면서 샤워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신경 전달 물질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체온이 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체온을 유지하는데 일단 신경을 써야 돼요. 자, 샤워 부스의 여러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따로 강의 교환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크게 보여지는 이 5가지 정도가 크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조자의 역할이 중요한데 구조자도 스스로 오염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미 바닥에는 TMH가 깔려 있겠죠. 그 어떻게 그 2차 오염되지 않고 저 구조자를 구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하고 훈련을 해보라라고 권고도 드렸었어요. 이게 다 무시된 것 같아요. 체온 유지 방안. 여기서도 제가 아까 체온 유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구조자 역할도 체온 유지에 각별히 신경 쓰시고요. 이제 그 엠브팩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신경 전달 물질처럼 행동을 하니까 이게 근육이 안 움직이겠죠. 근육이 점점 힘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가 호흡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엠브팩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무조건 병원에 빨리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훈련을 해야 돼요. TMH를 다루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병원에 빨리 보낼 수 있을 것인가. 그 작업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샤워 부스에 10초 안에 갈 것인가. 그리고 이제 회사는 이 설비를 다루는 그 공간에서 10초 이내에 샤워부스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샤워부스에 확인할 수 없다. 샤워부스 10초 이내에 다다를 수 있는 샤워부스가 없다면 적어도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쉽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즉, 내 눈에서 볼 수 있는 위치에는 있어야 되고 장애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이 죽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병원의 구조를 빨리 해서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TMH라는 물질 자체는 그 LCD 반도체 공정에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죠. 클린룸 들어가고 에어 샤워 거치고 진행하고 여러 동선들이 굉장히 복잡한데요. TMH 일단은 그 피부 접촉이 된 사람 분들은 무조건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이 시간이 몇 분 이내로 단축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도체 LCD 공장 자체 구조 특성상. 그래서 평소에 훈련해야 돼요. 평소에 누가 훈련하느냐? 구조자가. 각 회사마다 그 응급 구조사가 있죠. 그분들이 평소에 훈련을 해야 돼요. 구조 동선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거를 구조 동선 항상 생각하는 건 또 구조자가 못 합니다. 응급 구조사가 못 하기 때문에 관리 감독자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하고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네. TMH에서 한번 노출됐다고 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심각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도 만약에 저농도를 쓰고 있다면 이 10초를만 잘 지키면 살 수 있습니다. 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TMH에 대해서 그리고 공포심을 안 갖고 있는 이유가 아주 농도가 낮은 TMH를 가지고 작업을 하다가 손 정도에 튀는 거예요. 손 정도 튀면은 이거 가지고는 괜찮거든요. 나중에 이제 설명드릴게요. 이것도. 그런데 위에서 뒤집어 쓴 분들은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 죽었으니까. 위에서 뒤집어 쓰면 죽어요. 예. 이번 사건도 위에서 뒤집어 쓰지 않았을까? 못해도 흉부 쪽으로, 가슴부 쪽으로, 앞에 그 배 쪽으로는 다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배관이 파손되거나 뭐 리크가 났을 때 유출이 되고 있을 때 그 부분을 막으려고 시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그 막으라고 지시를 했던 분도 있을 수도 있고 뭘 몰라서 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이 사고는 관리 감독자가 100% 잘못한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짧게 갑니다.